안녕하세요. 자, 2018년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따끈따끈하죠? 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기 바로 전에 회로이론과 제어공학이 어떠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한 번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도록 하죠. 자, 회로이론은 토탈 몇 개장? 14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공학은 몇 개장? 10개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토탈 몇 개장입니까? 2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제일 싫어요. 공부한 티도 안 나고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것도 이 과목은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이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요 블록 선도까지 있죠? 요 회로이론에서 요 블록 선도까지 여기까지가 산업기사입니다. 그리고 요 D가 이제 기사에서 추가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기사가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문항? 10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제어 순수 분항, 순수라기보다는 우리 과도응답 또는 전달함수에서의 안정도 판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문항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20문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제어 안 나온다 그랬는데요. 여기까지 나와요. 제어공학이.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관계를 같이 보자. 그래서 회로이론은 몇 개만 넘어주시면 되냐면 저는 얘는 12개 이상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요 12개 안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을 거, 버릴 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보다도 그게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12개 이상 정도가 나오게끔 저희가 강의가 들어가니까 그걸 맞춰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61번 문제. 다음 회로의 블록선도. 자, 블록선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옳은 거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입력군의 출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때 입력을 I, 출력을 우리는 E 이렇게 잡아요. 자,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러면 얘는 IS, ES. 자, 요게 이제 전달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에 얘가 뭡니까? 임피던스죠? 그럼 임피던스를 함수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차피 R이고요.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J 오메가 L인데 자, 얘를 SL로 적어주시면 돼요. 되죠?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나와요? 바로 R 플러스 SL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보십시오. 출력이 자, 입력군의 출력에 대한 개념으로서 자, 이때 이 경로에 대한 출력이 결국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선도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가 만약에 G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 경로는 G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경로가 여기 H가 하나 더 있다. 그럼 이때 경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G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야? R 플러스 SL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R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R이 돼야 되고. 자,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L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SL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요 모양을 찾되 자, 얘는 둘 다 뭡니까? 플러스죠. 그러면 둘 다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 모양을 찾 때 둘 다 플러스인 거. 우선 둘 다 플러스인 게 몇 번에 있어요? 요거하고 자, 요게 있고요. 자, 요거 두 개 찾아주시면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이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블록선도가 뭔지 모르고 전달함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이런 문제 다루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의 답을 내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게 회로랑 제어가 짬뽕이 돼야 문제가 풀려요. 그냥 제어만 가지고서는 풀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특성 방정식 S의 자승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에서 자, 감쇄 진동을 하기 위한 제동비. 자, 요 감쇄 진동이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 말하는 부족 제동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요거는 제타의 값을 가지고서 첫 번째 제타가 뭐일 때 1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제타가 뭐와 같을 때? 1과 같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요 제타가 뭐 0하고 1 사이일 때,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진동.
다른 말로 과제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제타가 1일 때는 임계진동. 이거를 임계제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뭐다? 감쇄진동. 감쇄진동인데 요 감쇄진동이 흔히 말하는 우리 진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족제동이라고도 합니다. 뭐 그 외적인 거는 볼 필요 없고 요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죠. 자, 비진동은 못 떨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동 여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걸 우리는 진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구슬이 내려갈 때 요 마찰면에 뭐 끈끈이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가다가 멈추겠죠. 그게 바로 비진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임계진동이라는 거는 임계점을 한번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임계점을 한번 쫙 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임계진동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저 임계를 한번 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감쇄진동. 진동이라는 건 결국에 뭐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떠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감쇄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0하고 1 사이. 4번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2차 지연 요소 제동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항상 요거만 나와요. 요거. 그 중에서도 얘가 제일 잘 나오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 문제 끝났죠?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외우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63번. 자, 다음 그림에서 RG분의 YG, 즉 G 변환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G 변환. 그러면 G 변환이라는 거는 자, E에 T의 S승 있죠? 요거를 뭐로 바꾸겠다? G로 바꾸겠다. 요게 G 변환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GS고 그러면 GS는 뭐로 바뀌어? G로 바뀌고요. 자, 요거 시간 지연 요소죠. T만큼 시간 지연이래요. 그럼 E에 마이너스 T의 S승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어차피 직렬이니까 곱하기인데, 자, 2의 마이너스 TS승은 결국에 뭐다? G의 마이너스의 1승과 같겠죠? 그래서 자, 이때 전달함수 R S분의 여기가 Y S는 바로 뭐다? 2의 마이너스 T의 S승 곱하기 G S가 되는데 요거를 G 변환 함수로 바꾸면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G 변환 함수로 바뀌고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G의 마이너스 1승으로.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지변환이 뭔지 좀 아셔야 되고, 이 지변환을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판별합니까? 안정도를 판별하죠. 그래서 단위원을 그리잖아요. 여기 1, 여기 1, 여기 1, 여기 1 해서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서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서 요 단위원 안에 있으면 우린 이거를 안정이라고 하고, 단위원 밖에 있으면 불안정, 단위원에 있으면 임계다라고 하는 안정도 판별하고 같이 묶이죠. 그래서 불안정근이 두 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불안정 상태다라고 해서 여기가 안정, 여기가 불안정, 여기가 임계. 그래서 우리 복수 평면에서 안정도 판별을 할 때 만약 근이 요 안정에 있다라고 하면 얘는 요 내부에 존재한다, 단위원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관계로서 시험 문제가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얘는 잘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얘네 두 개의 안정도 판별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G 변화는 이런 문제에 취중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잘 나온다? 요 단위원에 관련돼 있는 안이 안정이고 바깥이 불안정이고 여기가 임계다. 요게 시험 문제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봐주시면 되고, 지금 풀어드린 이 문제는 출제 되게 안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해드리려고 이러한 강좌를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원래는 뭐를 잘 냈는데 이번에 그냥 예외적으로 요거 한번 냈습니다. 이런 의도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변환에 대한 이런 안정도 판별 문제는요. 2회차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전 회차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내자 해서 얘를 딱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차하면 뭐 틀리셔도 크게 지장은 없는 문제입니다. 12개만 넣으면 되니까. 자, 64번. 자, 일정 입력에 대한 잔류 편차가 있는 지역에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잔류 편차가 있는 과도 응답에 대한 전달함수 제어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걸 좀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로 소자의 전달함수라고 해서 비례요소, 미분요소, 적분요소가 있죠? 자, 우리 비례요소라는 건 뭐다? 바로 G, S 이코로 K의 형태가 되는 거고, 자, 미분요소라는 건 뭐야? G, S 이코로 KS 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요소는 뭐다? C에 대한 회로 S분의 K 꼴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물어보는 건데요. 자, 바로 비례 요소가 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잔류 편차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요건 그냥 문제답식으로 외워야 되죠. 잔류 편차가 많이 나오는 건 뭐다? 바로 비례 요소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분 요소를 넣게 되면 뭐가 된다? 잔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가죠. 65번. 자,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에서 안정인 조건. 우리 안정이라는 건 뭡니까? 에너지에서의 안정이란 무엇인가? 자, 안정이라는 건 결국에 뭐다? 에너지가 제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안정이라는 건 결국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컨트롤에서의 안정은 제로라는 개념보다는 컨트롤은 뭡니까? 제어한다라는 거는 제가 원하는 장소에 어떤 물건을 두든가 어떤 온도를 바꾼다든가 온도가 도달했을 때 끊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결국엔 컨트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0에 수렴하게끔 회로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안정인 조건은 바로 뭐다?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유효 출력을 확답으로서 받았을 때 이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뭐다? 유효 출력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효 출력. 그래서 유한한 입력값에 대하여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그거에 따른 명확한 응답이 나왔을 때 이걸 우리는 뭐로 정의한다? 안정으로 정의한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번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0이 되는 게 안정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작이 돼서 어떠한 값을 갖고 그것이 원래대로 정지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우리는 명확한 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6번입니다. 자, 게르프 전달함수 GS,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부계한에서의 자, 뭐를 구하라? 예, 교차점을 구하라. 자, 이 문제의 의도는 교차점을 구하는 건데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게르프 전달함수가 나왔죠? 자, 게르프 전달함수와 페르프 전달함수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게르프 전달함수라는 건 뭐냐면 자판기와 같은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커피 자판기는 뭐예요? 제가 돈 200원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나 블랙 딱 눌렀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컵이 똥 나오고 커피가 쭉 나오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게르프입니다. 즉 피드백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질 말아야 돼요? 커피가 나오질 말아야 되죠. 왜? 컵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 프로세스의 형태로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중간에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게르프가 있으면 두 번째는 페르프가 있죠. 요 페르프 전달함수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자, 피드백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되돌리는 거죠. 앞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 만약에 컵이 나와야 되는데 컵이 안 나왔으면 다시 앞으로 되돌리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한다? 페르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궤적법은 게르프 전달함수를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근궤적과 나이키 샌더는 가장 대표적인 뭐다? 게르프 제어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거다. 자, 이때 교차점인데 이 교차점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근궤적수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근궤적수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탑 클래스 장사. 자, 근궤적수는 폴점수와 그리고 0점수 있죠? 이 중에서 둘 중에 어느 쪽이 크냐? 큰 수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0점이라는 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점, 그리고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점. 그래서 얘는 어차피 0이고요. 얘는 S 대신에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점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P 수에서 0점의 수를 빼고 P의 전체 합에서 0점의 전체 합을 빼주게 돼 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지만 위에는 S가 없으니까 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맞죠? S가 없잖아요, 위에.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오고요. 맞죠? 밑에는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세 개가 나오고 얘는 0점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자, 얘는 몇이에요? 요거 세 개 다 더해. 자,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죠.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 탑 클래스는 이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게 탑 클래스. 지금 나온 건 요거죠. 그래서 잘 나오는 거는 3번이에요.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요 회차 말고 다른 회차 보면 매번 나오는 거 요거로만 나올 겁니다. 말로 물어보는 것도 잘 물어보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저희가 요 회차 문제를 풀고 있긴 하지만 요 회차만 나온 문제를 가지고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67번. 자, SS 3승 플러스 11 SS 자승 2S 플러스 40. 자, 양의 실수분을 갖는 그룹 몇 개인가? 자, 이거는 루소 판별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루소 판별식 시험 문제로 100% 나오죠? 몇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루소 판별식.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얘는 요걸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랑 얘를 잡는 거죠. 자, S의 3승, S의 자승, S의 1승, S의 0승. 그래서 제가 동글뱅이 친 거 앞에 있는 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고요. 밑줄 친 거 여기가 11, 여기가 40입니다. 그러면 루소 판별식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요 1열 있죠. 1열에 대한 요 부호가 뭐보다 크면 바로 요 부호가 0보다 크면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안정하다라고 하고, 이때 부호가 변동되는 그 횟수에 따라서 불안정근의 요소를 잡을 수 있다. 개수를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근이 몇 개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양의 실수부라는 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복소평면에서 앞전에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가 실수, 여기가 허수 복소평면이니까, 자, 근이 여기에 존재하면, 근이 좌방면에 존재하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안정이다. 그리고 근이 우방면에 존재한다. 우방면이라는 건 실수근을 말하는 거죠. 실수란다. 양의 근을 말하는 거죠.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가운데 있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임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를 얘기했어요? 양의 실수부. 이거는 뭐다? 불안정근을 말하는 거죠. 불안정근의 숫자는 몇 개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호가 몇 번 바뀌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저는 이렇게 풀라고 해요. 요거랑 요거를 요렇게 한번 곱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 거야? 바로 안에 거에서 밖에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요거 22고 빼기 40이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음의 부호를 갖죠? 자, 이렇게 음의 부호가 나오면요. 요거에 대한 불안정근은 무조건 2개가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들어요. 시험 문제는 불안정근 하면은 요거 2개요. 둘 중에 하나예요. 2개 아니면 없다예요. 아시겠어요? 2개 아니면 없다인데 답으로는 2개가 제일 많습니다. 즉 부호가 한번 바뀌는데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압니까? 바로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를 서로 곱해서 그 차를 냈을 때 안에 있는 거에서 밖에 걸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는 근이 2개가 나올 겁니다. 뭐 3개, 4개 이렇게 나온 거는 실제 시험 문장 가시면 볼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도 판별을 위한 누수 판별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11 요 놈이 내려와요.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합니다. 22 마이너스 40. 그러면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어떤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어떤 값이 나오고, 자, 봐봐요. 또 요거 구할 때는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요 밑에 거 구할 때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네모에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40이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요거랑 요게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는 플러스 세모꼴이 나와요. 숫자는 제가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뭐 마이너스로 한번 바뀌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플러스로 한번 바뀌었죠? 그러면 몇 번 바뀌어? 2번 바뀌니까 무슨 근이 가져요? 두 개의 불안정근을 갖고, 얘는 다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불안정이다.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맥만 딱 짚어내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 우리가 루소 판별법을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약식으로 해서 찾아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배우려고 저희가 이런 강의를 듣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없게끔 해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안정도 판별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회차에서는 문제가 안정도 판별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질비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되게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차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안정도 판별법을 몇 가지 이렇게 되는 거, 한 5가지 정도 되는 걸 쫙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100% 나오니까 다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가죠. 자, 68번. 자, 다음에 논리식을 간략화한 것은 요거는 이제 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불대수 정리와 드모르간의 정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거예요. 항상 요거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L 이코르 X바 Y바 그리고 플러스 X바 Y 플러스 XY.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짝을 잡아야 되는데, 뭔가 이제 간소화시키려면 짝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를 짝을 잡을 수 있는데 얘가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하나 적을게요. 요거랑 똑같은 거. 이래도 회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 스위치를 하나만 잡아 볼게요. 자, 요게 A 스위치다. 자, 여기다 A 스위치, 똑같은 A 스위치를 둬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어차피 A가 동작되면 동작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은 A, 이렇게 똑같은 A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를 다시 적어도 요 회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X에 바로 묶습니다. Y에 바 플러스 Y. 자, Y로 묶을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X에 바 플러스 X. 그러면 앞에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라 그랬죠? 요거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요거 1이고요. 요것도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X의 바 플러스 Y죠. 그러면 요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뭐다? 요 부분을 내가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이 이제 사전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답은 2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데,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갑자기 확 이게 됩니까?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이거 되게 쉬운 거네요.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를 전달함수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블록선도에 대한 전달함수 구하라. 자, 이런 건 딱 봐도 폐회로가 있죠. 이거는 폐회로가 있으니까 루프가 있죠. 그래서 피드백 형태이기 때문에, 자, 폐회로에서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죠. GS를 적으면 얘는 식이 이렇게 돼요. 위에 경로고요. 자, 메이슨 공식, 즉 신호름 선도만 아니면 굉장히 쉬워요. 1 마이너스 이거보다 폐회로, 폐루프. 이거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경로부터 볼게요. 자, 경로는 첫 번째 경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쭉 가는 거. 두 개가 직렬이니까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4. 놀아드려 볼게요. 자, 두 번째 경로는 뭐가 있습니까? 얘를 가서 화살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 둘 다 플러스니까 5 곱하기 4. 됐죠? 그리고 밑에는 1 마이너스. 자, 페루프를 잡아야 되죠? 페루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로. 그러면 마이너스의 4가 되니까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몇 나옵니까? 플러스 여기 5가 되고요. 요 곱하기 빠졌어요. 예. 자, 그럼 몇 나와요? 28 나오겠네요. 예,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죠. 답은 몇 번? 3번에 있죠.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니까 간략하게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답은 3번이다. 그래서 거기 여기 보면 이제 블록선도에서의 페르프 전달함수 나와 있죠. 그래서 경로가 위에 나와야 되고 밑에는 1 페르프.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은 항상 뭐다? 분모 이코르 0이다. 이런 특성 방정식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특히나 이제 게르프에 대한 특성 방정식으로 가지고서 이제 문제 푸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게르프, 페르프에 대해 특성 방정식 이용한 문제들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가죠. 자, 70번 문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요거 진폭과 위삼각 세타는 자 주어진 게 뭡니까? 예, 오메가 이코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S에 S 플러스 1 그리고 여기가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의 영승, 예, 이를 우리는 제영형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의 1승,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제1형 시스템, S의 자승, 제2형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됐죠? 예, 그래서 0형, 1형, 2형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자, 얘는 제0형일 때는 그때 위상은 몇? 마이너스 90도. 얘는 예, 마이너스 180도. 얘는 마이너스 270도, 90도씩 마이너스 각을 더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 바로 나이키스 선도에서 우리가 나이키스 선도를 그리고자 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1, 마이너스 1, j2의 0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제 영형은 어디로부터 들어간다? 마이너스 90도로부터 들어가니까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90도에서 들어간다라는 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예, 요게 영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1형은 몇 도에서 180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요렇게. 맞죠? 그리고 제 몇 형은 2형은 예, 270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요쪽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들어와야 될 겁니다. 맞죠?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몇 승으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1승으로 돼 있잖아요. 1승. 1승이니까 이때 위상각은 무한대가 됐을 때, 즉 최종값에 도달했을 때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마이너스 180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답이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그죠? 요거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크기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 자, 봐봐요. 여기다 무한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j 무한대, 여기 j 무한대 플러스 1 요거분에 예, 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위에는 뭐가 돼? k가 되고, 요거 절대값 씌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절대값. 그러면 요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니까 얘는 몇 나와? 0이 되는 거죠.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0으로 되돌아오는데 어떤 0이다? 마이너스 180에서부터 근접하는 0이다 라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다? 예, 2번에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원래는 요것도 적고 오메가가 0일 때에 대한 요것도 구해야 돼요. 그럼 오메가가 0일 때 요 값 구하면 얘는 어디로부터? 플러스 무한대로부터 나오고, 예, 어느 각으로부터? 요 0도인 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0도에서 시작한 뭐가 된다? 요러한 나이키스 선도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